올해 하반기 주도 섹터는 반바지로, 이렇게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 반바지로에서 반도체하고 로봇이 벌써 하반기에 튀기 시작을 했죠. 바로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급망에 LG전자가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죠. 테슬라, LG, 현대차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로봇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로봇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늘 언제나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최근 국내 로봇주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대한민국 로봇 산업 왜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주목해야 되는지의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육성 의지로 정책의 순풍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필두로 해서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히 2030년까지 로봇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청사진 아래 R&D 투자 확대라든지 규제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세제 혜택 같은 정말 구체적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1등 국가를 향한 비전을 통해서 로봇 기술이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첫 번째 지금 주목해야 될 로봇주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정부의 의지가 있는 곳에 대기업들이 참전한다라는 거죠. 대기업이 참전하면서 자본과 기술력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 현대차, 한화, 두산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낙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봇 기술의 최전선에 있으니까요. 이런 대기업들의 참여는 관련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고, 또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대기업들의 참전을 통한 자본 기술력이 쏟아진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이걸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든지 또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을 더욱 재촉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동차나 전자 같은 일부 제조업에 국한되었었던 그 로봇의 활용 범위가 이제는 식음료라든지 또는 물류 또는 의료 이런 그 서비스업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봇 기업들에게 거대한 신규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로봇에 투자하는 분들, 하반기 로봇 시장의 핵심 트렌드와 함께 주목해야 될 분야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 반복을 수행했었던 산업용 로봇 시대를 지나서 AI를 탑재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서빙이라든지 배송 로봇, 그리고 이제 안내 로봇이라든지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돌봄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현재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인 것 같은데, 협동 로봇 시장의 개화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현재 협동 로봇 부분이거든요. 규제 완화라든지 또 협동 로봇의 적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도
관심 있게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에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실은 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개발 속도가 정말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정부 주도의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하는데요. 휴머노이드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이 많이 좀 뒤처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정부 또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국산화 부분인 것 같아요.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감속기라든지 또는 모터, 제어기 같은 핵심 부품, 또 로봇 구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산화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향후 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자본, 거기에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수요, 라고 하는 이 네 박자가 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역사적인 도약의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통해서 대한민국 로봇주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의 어떤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가 로봇주에 어떤 장기 성장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 세계 공장이었었던 중국을 떠나서 이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한마디로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겪은 그 공급망에 대한 불안, 리쇼어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각 나라들의 생존의 문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자국 생산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로 인해 미국 안에서의 이제 공장 건설 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 가장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 어떤 거냐면 바로 비싼 인건비거든요. 미국의 높은 임금과 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니까요. 이 문제의 어떤 유일하고 강력한 어떤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자동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얘기죠. 인간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기업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는 고효율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리쇼어링은 자동화 설비 투자를 필연적으로 동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미국 땅에 공장이 하나 세워질 때마다 그 안에 채울 수백, 수천 대의 로봇 수요가 함께 발생한다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되면 로봇 산업에 향후 정말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동안 마르지 않을 거대한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적인 성장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인건비를 기업 경영의 가장 큰 화두로 현재는 만들었거든요. 이는 비단 제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는 이미 로봇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선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선반을 들고 인간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튀김 로봇, 커피 내리는 로봇, 닭을 튀기는 로봇, 이런 로봇들은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죠. 24시간 균열한 맛, 또 균열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술 로봇은 물론 노약자분들의 식사라든지 이동을 돕는 돌봄 로봇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이처럼 로봇은 이제 공장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 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대한 흐름을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지난주에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급망에 LG전자가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죠.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 루머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목격을 했으니까요. 이는 전기차하고 AI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로봇의 두뇌를 만들면 가전과
로봇 생산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LG가 몸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협력 가능성을 통해서 로봇의 상용화는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거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필두로 해서 AI하고 로봇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최근 공개된 공장의 모습이 좀 충격적인데 로봇계 스팟이 돌아다니면서 품질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수백 대의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부품을 들었다가 이동해서 나르고 또 날았던 부품을 완성이 다 되면 또 갖고 와서 또 이동해서 나르고 굉장히 그 스마트한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로봇이 정말 정교하게 차체를 조립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에게는 정말 막대한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LG, 현대차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로봇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로봇혁명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미국 리쇼어링과 인건비 대체 수요를 통해서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 산업의 구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쌍끌이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현대차 같은 글로벌 최종 그 수요 기업의 막대한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이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계속될수록 로봇의 부품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수주와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 혁명의 중심에서 가장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여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로봇주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는 단계거든요. 씨앗을 뿌렸으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과실을 얻는 것보다는 5년 또는 뭐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신 이후에 거들었을 때의 부는 정말 막대한 큰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로봇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 국면이 가셔야되면서 시장의 자금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변곡점에서 올해 하반기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섹터는 단연컨대 로봇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반기 주도 섹터는 반바지로 이렇게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 반바지로에서 반도체하고 로봇이 벌써 하반기에 튀기 시작을 했죠. 시장은 항상 명분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재 로봇 섹터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시적인 환경, 또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 요 두 가지의 강력한 엔진을 모두 장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미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올 때 적용하는 그 할인율이 낮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성장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이 집착된 어떤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잖아요. 또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시장의 돈은 가장 꿈이 큰 산업에 몰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에 대한 관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과거에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 반복을 하는 어떤 기계팔에 가까웠다라고 하면 현재 로봇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뇌를 장착하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AI 기반의 시각이라든지 또는 촉각 센서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로봇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조업을 넘어서 물류나 또는 의료 또는 F&B라든지 또는 개인 서비스 같은 이런 적용 분야의 무한한 확장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시장의 완전한 개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제 로봇 연맹에서 올해 로봇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AI 융합을 꼽았거든요. AI 융합을 잘 여러분들이 로봇을 통해서 개화해 나가는 그런 원년이 올해 2025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고령화라든지 또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통해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솟고 있는 인건비, 인력난, 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이제 로봇을 통한 어떤 자동화 부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조업 공정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의 어떤 파킹 또는 분류하는 부분들, 또 식당에서의 서빙, 또 조리하는 거, 그 조리된 식품을 로봇이 나르는 거, 이런 부분들은 로봇 도입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하면 수많은 로봇 관련 기업 중에 진짜를 가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진짜 종목을 가려내기 위해서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 첫 번째는 뇌와 관절을 모두 가진 기업인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조립하는 회사를 넘어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AI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정밀한 동작을 구현하는 어떤 핵심 부품 기술을 모두 보유한 기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핵심 부품의 내재화는 원가 경쟁력과 어떤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룬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충분히 앞으로 지배를 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사가 어디냐, 고객사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사실은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공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수주 잔고를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유력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기술의 범용성이라든지 또는 시장성을 입증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과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어떤 형태의 로봇으로 특화되어 있는가인 거예요. 로봇 시장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 로봇, 또는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동하는 자율 이동 로봇, 또는 인간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거든요. 이럴 때 각 기업이 어떤 분야에 특화된 강점을 갖고 있는지, 해당 시장의 성장성은 어떤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확장 가능한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로봇 기업은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개발자들이 로봇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나 또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은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스토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막강한 해자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로봇주들 중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 종목은 무엇인가요? 로봇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늘 언제나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단순한 로봇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그 자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를 넘어 완전한 이제 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명실상부한 로봇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최고 수준 또 반도체 기술력, 막대한 자본, 그리고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는 이제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카이스트 휴보랩에서 시작된 이족 보행 로봇 기술을 여기가 미래 그 휴머노이드 시장의 개화가 진행이 됐었을 때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당장의 협동 로봇을 넘어서 미래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깊이를 보유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로봇의 성능 또 가격을 결정하는 감속기라든지 또는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의 생산 라인에 최적화된 로봇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같이 따라오는 기업 두 번째는 두산 로보틱스가 늘 말씀드리는 로봇주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특히나 검증된 절대 강자죠.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거든요.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독일, 일본 이런 기업들하고 나란히 하고 있고 대한민국 로봇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의료라든지 또는 제조업 같은 각 산업에 특화된 10종 이상의 그 협동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가장 폭넓게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점인 것 같아요.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명확히 입증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또 단순히 로봇을 파는 것을 넘어서 누구나 쉽게 로봇을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객을 묶어두는 그 락인 효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락인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분기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성장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의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경제 원탑에 계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네, 로보티즈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그 자체 액추에이터 기술을 활용을 한 로봇 손을 공개했거든요. 핵심 부품 경쟁력을 굉장히 잘 갖춘 기업이고,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는 이 액추에이터 기술은 로보티즈의 독보적인 경쟁력이고 로봇 산업 전반의 어떤 성장에 따른 핵심 부품 수요 증가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해자가 이 액추에이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로봇팔 같은 다양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인구 고령화라든지 또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로봇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 진행이 될 건데,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 로봇의 어떤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그런 핵심 부품 기술을 보유한 로보티즈는 강력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2차 전지 산업의 그 거대한 변곡점에 좀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2년간의 그 혹독한 조정기를 거치면서 K배터리에 대한 환호? 그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물음표 아니면 의심 이렇게 기대는 약간 불안으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전기차의 어떤 수요 둔화라고 하는 늪을 통해서 또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실 텐데, 하지만 위대한 기업과 산업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지금 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K배터리가 정말 몇 가지의 그 거대한 파도하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파도는 전기차 수요 둔화인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전기차 시장의 속도계가 사실은 고장났다고 할까요? 고금리 또는 비싼 차량 가격 또는 부족한 충전 인프라 같은,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지쳤죠.
그 대안으로 현재 그 하이브리드 차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또 더뎌지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차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재고 조정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좀 주었으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보릿고개 수준이다, 구조적인 수요 둔화가 계속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였었던 걸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업황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강력한 파도는 중국의 LFP 배터리의 공급, 또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과거 K배터리가 성능으로 시장을 주도했거든요. 이제 그 시장의 패러다임은 가격을 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중국의 CATL이라든지 BYD는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LFP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을 굉장히 무섭게 잠식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뭐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에 LFP 배터리 채택을 공식화하고 있으니까요. NCM 배터리 중심이었었던 K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시장에 갇혀 있다, 뭐 이런 어떤 지금 위기감에 직면해 있는 부분들이어서 두 번째 큰 파도는 중국의 공습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 2차전지 섹터가 공매도로 인한 주가 압박, 또 투자 심리의 변동성에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였고,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는 신주 인수권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 가능성 등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역풍 속에서도 2차전지 산업의 본질적인 성장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싹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기회는 초격차 기술의 경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가격 경쟁이 사실은 뭐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지칭을 할 수 있는데, K배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차세대 기술의 활로를 찾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인 것 같고, 그 차세대 기술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첫 번째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인 것 같아요. 화재 위험성 없죠.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해서 꼬메 배터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죠. 특히 삼성 SDI가 2027년에 양산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또 국내 연구진의 연이은 그 유의미한 기술적인 진전을 발표하면서 상용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이 차세대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나온다라고 하면 안심하고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구매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인 것 같아요. 기존의 그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을 10배 이상 높이고 전기차의 어떤 주행거리라든지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현재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이전까지 시장을 지배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는 꼽고 있고, 이런 그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는 그런 기업들은 현재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시장의 어떤 지배자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어떤 그 새로운 성장 축인 ESS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ESS 시장이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거기에 AI 데이터의 확장, 그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ESS 수요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필수적인 요소에 딱 들어맞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충분히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 그 성장주인 2차전지 섹터에 정말 새로운 어떤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 2년 동안 실적을 짓눌렀었던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핵심 광물 가격이 지난 6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은 조금 안정세 부분에 접어들었고, 배터리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산업의 어떤 과거 2년 전에는, 3년 전에는
묻지마 성장의 시대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묻지마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정말 진짜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2차전지 주식이 함께 오를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LFP 배터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기업이나 또는 전고체나 또는 실리콘 음극재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 거기에 ESS 같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춘 그런 기업에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2, 3년 뒤에 2차전지 섹터를 통한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그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철강 강자죠. 근데 전통적인 철강 강자에서 미래 모빌리티하고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저는 포스코 그룹이 아닌가 싶고요. 그룹 전체의 어떤 전략적인 다각화 중에서 첫 번째 그 2차전지 소재 사업인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리튬, 니켈 같은 2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삼고 있고, 또 자회사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양극재라든지 또는 음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밸류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어떤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신안에 폐염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룹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도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탄소 중립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인 것 같아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HMM을 인수를 검토하면서 철강과 2차 전지를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룹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SG의 경영의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ENC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500여 협력사에 한 300억 넘는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생 경영인 거죠. ESG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포스코 그룹이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고성장 산업의 어떤 전환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각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특히 2차전지 소재 사업은 그룹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고, 또 친환경 에너지 같은 신사업 진출 역시 포트폴리오를 좀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에코프로 그룹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하고는 좀 다르죠. 2차전지 소재, 특히 이제 양극재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밸류체인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급성장한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인데, 에코프로 그룹 역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보이고 있고, 전략의 첫 번째는 양극재 시장에서의 리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국내 양극재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고, 또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또 이런 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하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2차전지 테마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주가 강세를 좀 보였었던,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제 동시에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면서 2차전지 섹터 전체의 어떤 조정 분위기가 일었었던 그런 상황이 최근에 있었고요. 또한 그 2차전지 산업 전체가 전기차 캐즘 우려와 또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에코프로 그룹 역시 이러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중국의 저가 공세, 또 기술 경쟁 심화를 통해서 주시해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2차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력, 또
수직 계열을 갖추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다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2차 전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 국면에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거고 성장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산업 역시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3가지 종목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첫 번째 2차 전지 종목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시장 지배력은 굉장히 압도적이고 또 IRA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거고 또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선두주자죠. 또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확고한 지위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025년 특히 IRA에 따른 AMPC 생산세 공제죠. AMPC 혜택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증권사 보고서의 어떤 영업이익을 통해서 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국의 GM하고의 어떤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여기를 통해 가지고 주요 공급사의 어떤 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있고 특히나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또 건식 전국 공법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ESS 시장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같이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 차트인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적인 차트에서의 선은 검정색 선인데요. 이 검정색 선이 1년선으로 해서 설정을 해놓고 쓰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1년선을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1년선 위에서 주가는 놀 수 있어요. 1년선 위에서 우당탕 이렇게 놀다가 대량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기업들의 특징은 1년선 위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 폭등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나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또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고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에 이슈가 터지는 이런 종목들은 1년선 부근 내외에서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된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년선 부근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그러한 기술적인 차트까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분명 상승하는 트리거도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측면에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열어봐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포인트는 수직 계열화죠. 이 수직 계열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포스코 퓨처엠의 2차전지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고요. 모 회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자재 확보 능력을 통해서 이거하고 연계된 부분들을 통한 원가 경쟁력은 확실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2025년 전반적인 2차전지 산업의 어떤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어떤 확대, 거기에 IRA의 어떤 수혜에 힘입어서 견조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또 GM을 비롯한 북미 시장에서의 주요 완성차 배터리 고객들하고는 장기 공급 계약 확대 역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고성능 양극재 또
차세대 음극재 개발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에 정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속적인 생산 능력에 대한 어떤 증설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 아닌가 싶어서 두 번째 주목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고, 앞서 보셨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는 약간 좀 다르죠. 어떤 게 다르냐면 가장 큰 특징은 검정색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검정색 라인을 터치를 했지만 장대 양봉이 없고요.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대량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량은 1년 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대량 거래량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장대 양봉도 없고 대량 거래량도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주가의 흐름이 1년선을 터치를 했지만 밑으로 밀렸다는 거죠.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포스코 퓨처엠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기여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상승 가능한 트리거로 전개가 될 겁니다. 단 1년선 부근을 터치했었을 때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대량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앞서 밀렸던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 20년 넘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을 여기서 노하우로 말씀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략적인 기술적인 전략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보면 사륙바이 팩터리의 어떤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삼성 SDI가 무리한 저가 수주 경쟁을 좀 지향을 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 중심의 어떤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 고수해 왔거든요. 2025년 그 결실을 보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차세대 사륙파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올해 초에 삼성 SDI가 기존 배터리의 성능을 뛰어넘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좀 집중시켰고, 테슬라가 주도하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좀 진입을 했고, BMW 같은 어떤 그 기업들하고 갈수록 사륙파이 배터리 탑재 모델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실적 기여를 통해서 주가의 어떤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삼성 SDI의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견고한 재무 구조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수요 둔화 시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고, 그러면서 내실을 다져온 그런 기업이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런 견고한 재무 구조가 더욱 빛을 발할 거고, 차세대 기술 개발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체력을 갖고 있다, 체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는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은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도 지금 보시는 차트가 삼성 SDI의 차트인데요. 앞서 보셨던 포스코 퓨처엠과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차트 모양은 다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1년선 부근 검정색 라인을 터치했었을 때 장대 양봉이 없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 전에 나왔었던 대량 거래량은 1년선 부근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그래야 주가의 흐름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 역시도 한번 이 검정색 라인인 1년선을 터치한 이후에 두 번째 터치하거나 또는 세 번째 1년선 라인을 터치하게 되는 이런 구간이 발생했었을 때 정말로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이나 세 번째 정도 되면 응축하고 있는 힘을 기르고 있다가 튕겨나가는 스프링처럼 반드시 두 번째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정도에 튕겨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힘은 거래량이 그 응축된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스프링이 압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트리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의 스프링의 튕김과 같은, 그렇게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보셨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인데요. 제가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에서 오늘처럼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압축해서, 무료 특강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그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경제원탑에 오셔서 무료 특강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참여하심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